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책 전반적으로도 활용되는 자바 기본 문법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영상부터 꽤 많은 소스 코드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소스 코드들은 이 링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8장까지 진행되는 실습은 소스 코드를 단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 저장소에 있는 소스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여 실습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프로젝트 단위로 실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9장부터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습을 진행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하나씩 직접 입력해서 실습을 진행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예제를 단순히 실행하기만 해서는 학습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인텔리제이로 가서 소스 코드를 실행해 보면서 자바 기본 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스 코드들은 여기 있는 자바4 백엔드라는 GitHub 레포지토리에 있고요. 각각의 챕터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파일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3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03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 안에 소스 코드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3-2-1.jaba부터 들어가서 복사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복사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 이 인텔리제이에 붙여 넣어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 public class main이라고 되어 있는 이 클래스 이름과 여기 있는 이 클래스의 파일 이름이 서로 같아야만 실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걸 3-2-1.jaba를 그대로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할 때에는 이 3-2-1.jaba를 main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거 실행시켜보면 결과는 보다마나 뻔하게 나오겠죠. 넘버는 1이 들어가 있고 이 넘버가 1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건 그대로 참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인텔리제이에서도 그걸 그대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건문은 항상 true가 나온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if 블록입니다 라는 게 나올 거고요.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시키는 건 여기 이 메인 메서드 옆에 있는 재생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바로 결과가 나왔죠. 여기 아래에 if 블록입니다 라는 문자열이 println에 의해서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이 넘버의 값을 바꿔가면서 다른 문자열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다음으로 이번엔 3-2-2.jaba를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자, 이건 반복문을 실행을 시키는 건데요. 일단 int i, 이 포문 안에서 사용될 반복을 위한 변수를 선언을 해줬습니다. 0이라고 초기화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0이라고 초기화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조건식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i는 array.length보다 작을 때 참이 되는 거죠. 작을 때 참이 되고 이 반복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array.length는 총 길이가 5기 때문에 0인 이 i는 당연히 5보다 작겠죠. 그래서 실행이 되는 거고, 여기서 당연히 출력이 될 거고요. 출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증감식이 실행이 됩니다. i가 1 늘어나서 그 다음 반복에서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반복에서는 이 i가 1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5보다는 작기 때문에 또 참이 되어서 여기 있는 이 반복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 문법은 간단해서 딱히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떤 식으로 로직이 실행될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당연히 뭐 우리가 예상한 결과대로 이렇게 i는 1부터 i는 5까지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걸 여기 있는 while 문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여전히 i는 1부터 i는 5까지 잘 출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달라진 점을 조금 비교해 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i가 이 반복문의 바깥에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도 0으로 되어 있고요. 조건식에 있던 그 부분이 바로 이 while문의 앞쪽에 와 있습니다. 이 while문은 포문이랑 마찬가지로 조건이 참일 때 계속 반복을 하고 조건이 거짓일 때, 즉 펄스가 될 때 해당 반복을 중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여전히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원래라면은 이 반복문의 안쪽에 있었던 거, 얘는 원래 반복문 안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전히 동일하게 있고, 증감식 자리에 있던 이 i++ 하는 구문이
이 반복문의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이 반복문에서 사용되는 변수인 i가 선언되고 초기화되는 곳이 반복문이랑은 떨어져 있습니다. 반복문 안쪽에 있었던 포문과 분명 차이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조건식이랑 실제 반복이 될 코드, 이건 포문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 i를 플러스 해주는 증감식은 여전히 여기 있는 이 반복되는 코드의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게 i가 증가되고 있는 게 정말로 반복이 되는 어떤 하나의 코드인 건지, 아니면 이 반복문을 계속 조건에 맞게 반복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인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던 것처럼 i 0번째부터 i 4번째까지 반복을 하면서 계속 실행시키는 어떤 코드는 끝이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배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출력을 해주고 있는 이런 코드는 포문이 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요. while문 같은 경우 끝이 나는 조건이 이렇게 어떤 배열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어떤 특정 조건이 나타났을 때 종료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while문이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while문을 쓸 때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 도중에 어딘가에 만약에 어떤 조건이 나타났을 때 브레이크를 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조건식에다가는 계속 반복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항상 반복이 되되 어떤 조건이 나타났을 때에는 브레이크로 들어가서 이 반복문이 종료가 되도록 구성을 하는 거죠. 뭐 딱 잘라서 어떤 경우에 무조건 포문, 어떤 경우에 무조건 while문이 적절하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포문이 좀 더 간결하게 코드를 짤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while문이 간결하게 코드를 짤 수 있는지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형성, 그리고 이 다형성을 지원하는 문법인 상속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책에도 적어놓은 것처럼 우선 다형성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형성의 정의는 하나의 객체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타입을 가질 수 있고 어떤 타입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서로 각기 다른 동작을 하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타입, 즉 똑같은 코드로 우리가 보고 호출을 할 수 있는데 내부에는 어떤 객체가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객체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동작을 하는 거, 우리는 원래라면 조건문 같은 걸 이용해서 if 어떤 조건일 때는 A라는 동작을 하고 아니면 else일 때는 B라는 동작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원래라면 조건문을 통해서 이 코드의 흐름을 제어해서 서로 다른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 서로 다른 동작을 그런 조건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어떤 객체가 들어있느냐를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코드상에서 조건문이 없어도 서로 다른 동작을 실행 시점에 바꿔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건 굉장히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이 장점을 당장에 체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 책을 점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나가시면서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다형성이 어떤 거고 이 다형성이 가지는 장점이 어떤 건지 체감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객체지향 관련된 서적들을 따로 찾아보셔도 이 다형성이 객체지향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이 다형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다형성에 대한 내용도 코드로 좀 살펴볼게요. 이 다형성에 대한 건 인텔리제이로 확인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4개의 코드를 함께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클래스가 총 4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카 인터페이스, 소나타, K5, 그리고 메인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한데 4개가 나눠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코드를 이해하는 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좀 볼게요. 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이 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소나타와 K5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 코드를 활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이 레퍼런스 변수에다 넣는 메인 메서드가 있는 메인 클래스가 있어요. 이 메인 클래스를 보시면 메인 메서드에서 소나타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카에다 집어넣고 있고요. K5 인스턴스도 생성해서 카에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당연히 문법적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바 기본 문법서를 봤을 때
상위 타입의 변수에 하위 타입의 인스턴스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배우셨을 겁니다. 당연히 이 인터페이스 카를 구현하고 있는 게 소나타와 K5 클래스이기 때문에 상위 타입은 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카 레퍼런스에 그 하위 타입의 인스턴스인 소나타와 K5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양성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상위 타입의 레퍼런스 변수에 하위 타입의 인스턴스를 넣는 것 그 자체가 다양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다양성을 지원해주기 위한 문법적인 기본 조건인 거고요. 이 다음에 이 코드를 우리가 실제로 다양성이 있는 코드로 만들고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성이 있는 코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선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책이 진행될수록 점점 다양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선 알게 될 거니까 이 책 후반부 그리고 이 강의가 점점 진행되면서 알아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컬렉션 중에 하나인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3-2-5.java 코드입니다. 여기 제가 인텔리제이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놨고요. 이 리스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배열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배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이 리스트도 한 번 정도는 다뤄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리스트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을 해놨고요.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을 해서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이 어레이 리스트는 인티저 타입만을 받을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예요. 이 인티저 타입만을 저장할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에서 1과 2 그리고 3 이런 식으로 3개의 인티저를 저장을 했습니다. 배열하고 제가 비슷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배열하고 마찬가지로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이 0번째, 2가 1번째, 그리고 3이 2번째 인덱스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list.get1을 했을 때는 어떤 게 나올까요? 바로 1번째에 있는 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가 화면에 출력이 됐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더 활용을 해보면 3-2-6에 있는 코드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리스트에다가 스트링, 문자열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public, static, void 이렇게 세 가지를 넣고 이걸 포문으로 순회를 해서 화면에 찍는 거, 그리고 첫 번째 요소는 제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void라는 문자열이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도 찾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void가 몇 번째 인덱스인지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동일성과 동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일성과 동등성은 자바 기본서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거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str1과 str2 이 두 레퍼런스를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등호 2번으로 비교를 하면 이게 true가 나올까요? 아니면 false가 나올까요? 아마도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결과는 false가 나옵니다. 실제로 false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false라고 결과가 나온 걸 볼 수 있죠. 이 결과가 false인 이유는 이 등호 2개로 비교를 했을 때에는 동일성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동일하다라는 거의 의미는 2개의 인스턴스가 서로 같은지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이 두 인스턴스가 같아야만 true가 나오는 거고 다르다면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코드를 좀 보면 위에서 is same이라는 문자열, 이 is same이라는 문자열은 분명 두 가지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열을 new string으로 생성을 해서 집어넣고 있죠. str1에도 new string으로 해서 생성해서 넣고 있고 두 번째 있는 str2에도 new string으로 생성을 해서 인스턴스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new 키워드로 생성을 하는 순간에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인스턴스가 각각 생성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str1과 str2를 비교했을 때는 서로 다른 인스턴스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동일성을 비교했을 때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문자열이 서로 같은지를 비교하고 싶은 거라면 일반적으로는 동일성이 아니라 동등성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등호 두 개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equals 메서드를 호출해서 비교를 해줘야 돼요. 이 equals 메서드를 사용해서 비교했을 땐 동일성 비교가 아니라 동등성 비교가 됩니다. 이 동등성 비교를 했을 때는 이 가지고 있는 두 문자열의 값이 같기 때문에 true가 나올 거예요.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true가 나왔습니다. 이 str1과 str2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즉 동등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등성 비교를 했을 때는 같기 때문에 true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string이라는 문자열 클래스는 자바에서 이미 equals라는 메서드에 대해서 오버라이딩을 해서 어떻게 동등한지를 비교할지가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사용을 한 것뿐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스트링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분들만의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해줬다라고 하면 그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끼리, 어떤 인스턴스끼리 동등하다라고 비교를 할 수 있는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땐 이거 두 개가 같은 걸로 취급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실제 코드상에선 같은 걸로 취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인스턴스가 서로 같은 걸로 취급이 되도록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그 클래스에 equals 메서드를 반드시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합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마지막에 학습한 내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건문과 반복문은 따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도 문법적으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위 타입의 레퍼런스 변수에 하위 타입의 인스턴스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코드로 안에 들어있는 인스턴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동작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다양성의 기본적인 정의를 다시 읽어보고 내용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도서 후반으로 가면서 다양성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으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 컬렉션에 대해선 리스트만 다루긴 했지만 셋, 맵도 중요하니 관련 문법이 생각나지 않으면 자바 기본 문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메서드 이름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메서드 이름 같은 건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고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리스트, 셋, 맵 중 어떤 컬렉션 인터페이스가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각각이 지원하는 메서드들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 적절한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일성과 동등성에 대해 다뤘습니다. 등호 두 개로 비교하면 동일성을 비교하는 거고 equals 메서드를 사용해서 비교하면 동등성을 비교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정의한 클래스의 동등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equals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해줘야 할 겁니다.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equals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해주세요. 여기까지 몇 가지 자바 기본 문법에 대해 점검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바 8 버전 이상에서 추가된 모던한 자바 문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